당신의 연금 투자 쌈박하게 정리해드리는 정리남 김승현입니다. 연말을 맞아 개인연금, DC, IRP 가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떤 상품으로 가입해야 될지 고민된다면 주목하세요. 연금의 기본 개념부터 ETF 활용법까지 쌈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금이라는 단어 워낙 다양하게 쓰이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연금계좌라고 하는데요. 개인연금 말 그대로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으로 연금저축펀드를 뜻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가입하는 DC와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IRP가 있습니다. 연금계좌 안에 들어있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이 거의 동일합니다. 연말 정산 때 꼭 챙겨야 하는 금융상품이죠. 연금저축펀드나 DC, IRP가 연금계좌라고 말씀드렸죠. 연금계좌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쇼핑할 때 사용하는 하트,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계좌 안에 ETF, 펀드 등 내가 투자하고 싶은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여러 가지 금융상품 중 연금계좌에 ETF를 담아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TF 대해선 다 알고 계시죠?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상장지수 펀드인데요. 요즘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우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말 약 3천억 원이었던 잔고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약 9천억 원으로 200%나 늘었다고 합니다. ETF가 연금 투자에 적합한 이유, ETF가 적시성에 황금성까지 갖춘 최적의 자산관리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ETF는 상품 하나에 10개 이상의 종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국가, 산업, 테마에 하나의 ETF로 분산 투자할 수 있죠. 둘째, ETF는 주식처럼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셋째, 결제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매매와 리밸런싱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시장 상황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연금계좌에서 ETF 투자할 때는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DC, IRP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주식형 ETF, 해외 지수형 ETF, 채권형 ETF, 테마형 ETF 등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 ETF는 연금계좌에서 거래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매매 차익이나 배당 소득에 부과되는 15.4%의 세금을 연금 수령할 때까지 밀어주기 때문이죠.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그만큼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더 커지고 나중에 연금 소득세만 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 ETF, S&P 500 ETF 등은 연금 계좌에서 운용하면 유리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연금 계좌에서 ETF를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연금이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연금저축 계좌에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이 있는데요. ETF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증권사 창구에 가시거나 모바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후에는 ETF 상품을 검색해서 원하는 ETF를 픽하면 되는 거죠.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은 DB와 DC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DC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는 DB와 DC 외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IRP 계좌 안에서도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증권사에 DC 계좌가 있는 경우 ETF 상품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고요. IRP 계좌는 각 금융기관에서 하나씩 개설할 수 있는데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후 ETF 상품을 픽하시면 됩니다. 연금 계좌에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 DC 개인 납입분에
IRP 추가 납입분을 합산한 한도가 1,800만 원입니다. 연금 계좌에 5년 이상 납입한 금액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는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 세제 혜택이 가장 큰 상품인데요. 세제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납입할 때는 매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둘째,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매년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때까지 미뤄줍니다. 셋째, 적립액을 연금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볼까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7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은 최대 115만 5천 원을 매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ETF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도 추구하고 세액 공제도 받아서 세금을 줄이니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할 때 미리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인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상품 이름에 레버리지, 인버스라고 붙어 있으면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레버리지는 일간 수익률의 2배, 인버스는 일간 수익률의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배 수익률을 추정하는 상품인데요. 일반 ETF에 비해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연금 상품으로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인 DC와 IRP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는 물론이고 선물에 투자하는 ETF와 위험평가액이 40% 이상인 파생형 ETF에는 투자할 수 없고요. 주식형 펀드에 40% 넘게 투자하는 ETF도 전체 계좌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깐깐하게 하는 이유 눈치채셨죠? 연금은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하기 복잡하다고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증권사 창구나 모바일 앱으로 연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내가 원하는 ETF를 선택하면 투자 비중과 투자 불가 상품을 알아서 정리해 줍니다. 5분이면 가능합니다. 지금은 ETF 투자 전성시대. 이제 연금 계좌에서도 ETF 상품을 선택해 투자 효과와 세제 혜택을 누려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쌈박한 정리남 김승현이었습니다.